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토피 피부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토피 피부 체질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을, 겨울이 되면서 건조해질 경우 아토피 피부도 많이 발생하고 되는데, 그러면 아토피 피부가 왜 발생하는지 그 요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선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천적인 문제라 하면 엄마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을 경우 우리가 이제 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어떤 경우에 아이한테 이런 태열을 유전시켜 줄 수 있는지, 태열을 전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특히 뭐예요? 식습관의 문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임신 중에 아기 엄마가 임신 중에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매운 거. 요즘에 뭐 청양고추니 뭐 칠리 소스니 뭐 이런 걸 드시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칠리 소스라든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은 음식이 아니고 약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극 없이 우리가 5대 영양소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음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약으로 일시적으로 치유할 때 사용하는 것을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서는 혈액이 끓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기한테 이 태열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식품들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합성 식품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자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드시는 일반 그 합성 식품들, 이런 것들은 아기한테 그대로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임신 중에 지나친 어떤 성관계, 부부관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도 또한 아기한테 그 태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가 태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마의 스트레스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뭐 남편이 많이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우환이 많이 있다든지, 걱정, 근심, 뭐 초조, 이런 그 성격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아기한테 전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기한테 열을 줄 수 있는, 피가 끓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아기한테 태아열이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출산할 때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 수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문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병원에서 출산할 때 뭐 주사제라든가 이런 거를 과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떤 큰 자극에 의해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경우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아기한테 어떤 자극이 주어질 수 있을 때, 아니면 아기를 이렇게 꺼낼 때 어떤 아기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환경을 크게 자극하는, 아기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쳐지는 그런 아기한테 주어지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아기가 태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후천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어떤 경우에 태열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경우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즉 주변에 아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제, 특히 뭐야? 벽지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또는 아기 옷, 그다음에 기저귀, 뭐 이런 것들에서 그 합성 제제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집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같은 거, 합성 방향제, 그다음에 합성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아기 장난감, 그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아기에게 환경 호르몬이 침투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경우는 아기는 태열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가 누워 있는 그런 방에 이제 너무 건조하다든지 이럴 경우, 아기는 이제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피부 건조가 쉽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음식에 의해서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합성 제제, 합성 향신료, 착색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을 먹듯이 아기도 이제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겠거든요. 아이한테도 그런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합성 제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향신료, 착색, 여러분들 이제 기능성 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뭐 임신했다고 기능성 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거기에는 대부분 뭐야? 착색료, 향신료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합성 제제 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유라든지 분유 이럴 때도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유 같은 경우는 엄마의 식생활에 의해서 아기한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엄마는 합성 식품들을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된다, 절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분유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이제 합성 그 원료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맛을 일정하게 하는 뭐 이런 거 기능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자연식품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적인 것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가 이게 혈이 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자율신경 조절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원인에 의해서 그 상태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아기한테 주어졌을 때 그 아기도 그런 이제 태리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임신했을 때 아기 엄마들은 음식 할 때 자연 음식으로 조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재질이라든지 합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그 아기의 아토피, 즉 태열 아니면 출생 후에 이런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환경 호르몬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건강한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폐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치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자연요법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폐열에 걸렸으면 아기의 성격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